CBDC 얘기는 이제 요걸로 얘기를 진행하면 되겠네요. 해연배님이 진짜 일본에 있는 기사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사실 일본 기사는 번역기 쓰면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은 돼도 약간 디테일한 면에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번역기 쓰더라도 정확한 그 전달 내용을 100% 그대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현빈님이 아무래도 일본어 잘하시다 보니까 이런 기사 내용도 그런 일본어 실력 바탕으로 핵심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대로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기구죠. 거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6개의 중앙은행이 CBDC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뭐 여론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했더니만 이 조사에, 그러니까 이 설문지에 참여한 80%가 이미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중에 40%는 연구, 그리고 연구 또는 실험, 그리고 10% 파일럿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냈던 거죠. 여러분들, 파일럿은 제가 말씀드렸죠. 파일럿은 실사용 전입니다.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파일럿은 사실 상용화를 과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뭔가 오류가 없는지 이런 걸 조그만 규모로 테스트해보는 거고요. 뭐 본인들이 설계한 대로 파일럿 테스트 기간 동안에 오류가 없었다, 그러면 바로 실제 사용이거든요. 그 단계에 진입한 게 10%나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연휴 기간에 엄청 질문 많이 들어온 게, CBDC가 이제 이 정도로 지금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CBDC 우리나라 한국은행조차도 맨날 되게 도도하게, 야, 우리 CBDC 관심도 없어, 이렇게 튕기더니만 갑자기 작년 말인가요? 돌변해갖고 우리 CBDC 할 겁니다, 이 난리 피우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뜬금없이 우리 CBDC 할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작년 상반기 때와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중앙은행들이 뭐 관심 없거나 또는 이건 딴 나라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은 되게 풍기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CBDC는 약간 거역할 수 없는 흐름 형태로 가고 있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연출이.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휴 때 질문이 엄청 들어왔어요. CBDC, 이 질문 항상, 그러니까 왜 그러신지는 알겠어요. 그러신지 알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질문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CBDC가 나오면 XRP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 질문 엄청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에. 근데 이거는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것도 이렇게 답변드렸죠, 여러분. 이유가 뭔가요? 되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핵심만 질문 주신 분도 있지만, 질문하면서 약간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그 인터넷 여포들 있잖아요, 워리어들. 그러니까 이런 워리어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어떤 논리냐면, 그러니까 악재다라고 확신하는 인터넷 여포들 주장입니다. 자, 여포들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짓죠. CBDC가 나오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끼리 교환하면 XRP 따위 필요가 없거든. XRP 존망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 금융이랑 그리고 크로스보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CBDC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정확한 이해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CBDC는 뭔가요? CBDC는 뭐 A라는 국가가 있고, A라는 국가의 중앙은행을 가정하면 이 A라는 중앙은행이 만든 네트워크에 나온 게 그날 법정 앞에 디지털 버전을 발행한 게 바로 CBDC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그대로 직역해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날의 법정 앞에 디지털 버전인 거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금 시중에 나 있는 테더라던가 이런 이상한 거 말고요, 이상한 스테이블 코인 말고
예,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법에서 보장하는 그 나라의 법정화폐 디지털 버전인 거잖아요. 예, 분산원장에 올라가 있는 디지털 화폐 버전이죠. 자, 요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발상은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할 수는 있지만은 결론은 섣부르게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없는 게, 자, 한 가지 더 만듭니다. 지금 B라는 나라도 만들어서 이 나라도 CBDC 발행했어요. 그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예요. 이거 교환 어떻게 하죠? 초록색으로 할까요? 교환 방법 어떻게 교환할 거예요? 네트워크가 다른데 뭘로 교환하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교환도 못해. 예.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B라는 중앙은행이 A 중앙은행 여기에 계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A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계좌를 만들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프리펀딩이잖아요. 이걸로 교환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돼요. 지금이랑 달라지는 게 없어요. 교환 불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또 복잡한 문제가 이어집니다. 애초에 여기 계좌에 이 나라의 법정화폐로 돈을 만들려면 수합을 해야 되잖아요. 수합. 예. 물론 그 수합하는 거 있습니다.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들 간에 통화 수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맺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리얼타임으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딱 정해진 시기에 약속된 환율로 수합을 하는 거지. 예, 이거는 지금 리얼타임 불가거든요. 이런 식은 기존의 프리펀딩이랑 달라질 게 없어요. 이 방법은 안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멍청이들이 아니죠. 아까 보신 것처럼 40%가 연구하고 있고 10%는 이미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예, 하면서 어떤 연구를 곁들이고 있냐면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핵심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이 많아갖고 요 부분을 메꾸려고 뭐를 만들려고 하고 있냐면 어떤 모델을 연구했냐면, 잘 안 보이네. 무슨 색깔로 할까요? 이거 한번 잠깐만. K 다 날라갔다. 네. 중앙 부분만 다시 할게요. 자, 중앙 부분 A하고 B, 이 중앙에다가 뭐를 하려고 하냐면 요 사이에다가 바로 홀세일 유니버셜 CBDC 익스체인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처럼 서로 노스트로 포스트로 계좌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기존이랑 달라질 게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냥 직접 교환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거예요. 아까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수합할 수 있게 A도 여기 들고 오고 B도 여기에 들고 오고, 이 모델을 연구했지만은 이거 하나의 가능성으로 가능성 열어두고 연구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공간의 관할은 누가 할 것이냐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구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를 유니버설 익스체인지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면은 누군가가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직접 주도권을 갖고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려면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외부에 다 노출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프라이빗을 당연히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도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형태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건 X예요.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뭔가 이 거래하는 게 다 노출되면 안 되죠.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프라이빗을 만들면은 누군가 운영을 해야 돼요. JP모르건이나 기타 등등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갖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가 특정 주체가 운영을 하면 누가 할 거죠? 누가 할 거고 이 공간의 관할법은 어떻게 결정할 거죠?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까요?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거를 블록체인을 구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랑 다 다른 공간이잖아요. 예, 이런 경우는 코스모스랑 똑같아집니다. 코스모스가 IBC 개념이라고 해갖고 인터 블록체인, 예,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하나요? 예, 패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비트코인이다, 여기가 비트코인이라 가정할게요. 코스모스 설명 위해서 여기가 지금 코스모스 부분이에요. 그리고 B가 이더리움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 블록체인 간에 이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움직이기 위해서 얘는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만약에 이더리움 100개를 비트코인 쪽으로 옮기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패깅을 해요. 이 계정에 100개를 묶어 놓습니다. 락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통해서 이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그 개수만큼 락이 걸려요. 이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죠? 여기에는 패깅이 걸리잖아요. 락이 걸려갖고. 약간 담보랑 똑같아요. 이거는 완벽한 교환이 아닙니다. 완벽한 교환이라 담보식으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금융 시스템과 똑같아요. 만약에 한 놈이 여기에서 뭔가 그 일종의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채무를 해결 못하는 상황, 중간에 뭐 파산이 나거나 나 배째 이래버리면은 노답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단둘이 관계할 땐 이런데, 만약에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 3자랑 계속 엮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현대금융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이랬을 때 서로 채무관계, 채권관계 이게 해결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연쇄부도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리프사가 제안하는 거는 ILP라는 오픈소스 프로토콜 이용해서 IP 통해서 수합을 하자는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수합을 하자. 그냥 패깅으로 나발이고 하지 말고 그냥 수합이에요. 즉시 수합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가치를, 유동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해준 거 XRP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중앙은행에 제시를 했고, 실제로 지금 이 ILP를 갖고 테스트, 아까 했던 거 보이시죠? 중앙은행들 지금 뭐 연구하고 있거나 테스트하거나 파일럿 테스트하는 중앙은행들이 있다고 했죠. 실제로 보고서에 공개된 게 영국 중앙은행, 또 어디입니까? 일본 중앙은행, 또 어디죠 여러분들? 유럽 중앙은행. 얘네는 리프사가 제안하는 ILP를 통해서 서로 다른 중앙은행 네트워크와 수합을 했어요. 수합 테스트를 했어요. 요걸로. 요런 거 말고 요걸로 했어요. 그리고 훌셀 이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말고 요걸로 했어요. 자, 이렇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예요. 이 금융,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CBDC 이런 것들의 이해도가 있다면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한 인터넷 여포드의 주장은 이런 거 이해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했다면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CBDC에 관련된 거 결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 XRP가 역할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중앙은행들이 만들어간다. 가령 예를 들면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연구했던 모델 중에 하나인 이 훌셀 유니버셜 익스체인지, CBDC를 직접 수합하는, XRP가 중간에 불이짤 필요 없는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CBDC 만들고 플러스 요거 하면은 악재. 근데 CBDC 만들었는데 서로 다른 네트워크고 연결할 수단이 없어. 그래서 그 수단을 중앙은행이 IP를 선택해준다. 그럼 호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CBDC 이꼴 호재, CBDC 이꼴 악재,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복잡해요. 세상 어떤 게 막 1 아니면 2로 다 결정되겠어요. 이 입체 공간인데 심지어 극장도 막 4D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은 그 뉴스의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중앙은행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파악하면서 이게 XRP의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또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이해 없어갖고 여포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긍정 마약 먹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심하게 먹은 이 주장도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CBDC 이꼴 XRP 호재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유는 요것 또한 아닙니다. 이 얘기도 틀려요. 둘 다 틀립니다.
CBDC 나왔을 때 어떤 모델로 가져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얘기해두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함께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2부 Q&A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자세한 얘기는 2부로 넘기겠습니다. 이쯤으로 정리를 해두고요.